물론 그분들이 실력이 못됐다, 뭐 잘한다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의 여부가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고객들 같은 경우에 업체들 찾으면 요즘 어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화로 하게 되면 뭐 본인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네, 막상 불러서 시공을 받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받고 났을 때 좀 후회스럽거나 좀 깨름직한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분쟁도 생길 때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업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많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소, 클리닝 비용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큰 공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으로 그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내 소중한 가전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난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홈케어 업체를 전화상으로만 컨택을 했다가 내 제품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업체인지 작은 업체인지 판단하는 법부터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하는 그 파란색 검색창에 지역 쓰셔가지고 보통 홈케어를 검색을 하실 텐데, 그 보시면 업체가 굉장히 많이,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그 업체들을 클릭해 보면 주소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이 청소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사업자를 두시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실력이 못됐다, 뭐 잘한다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의 여부가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 사무실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소를 검색하실 때 한 번 더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면 로드뷰라고 그래요. 요즘은 거리를 직접 가시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 지도를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진짜 있는지. 근데 만약에 새로 생긴 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지도 데이터가 그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럼 새로 생긴 데들은 물론 경력이 얼마 안 됐으니까 로드뷰를 봤을 때 없다고 하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도 또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일 경우가 크고요. 개인 업체지만 대표번호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요거를 또 확인해 주시기 좋습니다. 만약에 업체의 규모가 있다면 상담하는 콜센터 따로 직원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통화가 안 되는 경우는 현장에 있거나 그럴 때는 통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지,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건 규모 면에서도 있지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통화를 하기가 쉬워요. 현장에 계신 사장님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일할 때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대처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열심히 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한 4가지 정도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혹시 있습니까? 맞습니다. 요점을 잡아드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가 예약을 잡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편의보다도 내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일 하고 싶은데 내일은 안 됩니다. 제가 스케줄 꽉 찼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혼자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에 어떤 팀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 조금 조건이 더 있겠죠. 개인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일이 꽉 찬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나도 소비자 입장에서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맞춰주는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시간에 받는 게 좋은 거고, 그렇다 보면 그걸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일정이 밀렸는데 그분한테 꼭 받아야 된다,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응대하는 멘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업체죠? 네, 저희 언제 가능할까요? 그날은 제가 좀 스케줄이 꽉 차서 어렵고 이날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꼭 받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어려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실력은 좋을 수는 있는데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좀 의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현장 뛸 때는 이렇게 응대를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디 업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서비스를 좀 받고 싶은데 네네네네. 몇 달 며칠 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그날은 이미 예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일정들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 그때 중에 좀 가능한 날짜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컨택을 하실 수 쉽게 조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고객을 입장을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쨌든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맞춰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응대하시는 모습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궁금하신 거는 전화상 다 물어보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는 사람을 다시 나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을 다 미리 사전에 전화로 물어보고 그 응대를 내가 충분히 만족하게 대답을 하시면 그건 개인 업체라고 하셔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네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얘기 주제를 최종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검색을 해봐서 실존하는 업체가 있느냐, 네네. 두 번째는 전화번호가 대표번호라든가 이런 팀 분위기 형태의 번호를 좀 띄고 있느냐, 그리고 콜센터가 있어서 응대를 해주는 부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화상의 어떤 느낌인데 내가 기분 나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 그렇게가 아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기분 좋게 받아야 되고, 또 문제가 혹시나라도 만에 하나 생기더라도 그렇게 응대해 주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 상황도 또 설명해 주시면서 풀어줄 의사가 있는 업체니까 네네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좀 들으신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얘기고요. 저 또한도 이 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체에다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전화하셔서, 그리고 검색해 보셔서 명확하게 이왕이면 기분 좋게 좋은 업체, 확실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친절하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